저는 생명과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경기도로 지원을 하여 생물임용을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초수 때 이제 인강으로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생명과학 지식이 되게 방대하고 공부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갈피를 잘 못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신범식 교수님은 강의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분량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 커리큘럼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신범식 교수님 수업에서 가장 좋아했던 자료가 기출 분석 자료였습니다. 기출 분석 자료에서는 단원별로, 영역별로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먼저 개념 공부를 한 이후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단원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이 부분이 가장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범식 교수님은 처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단계적으로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계획을 잡는 게 조금 어렵고 또 초수인 분들에게 이해가 정말 쉽게 되지만 수업을 진행할수록 더 깊어지는 수업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 분석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개념 부분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핵심인지 어떠한 부분이 출제자들이 많이 출제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떠한 부분까지 곁다리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그러한 예상을 교수님께서도 직접 해주시고 저도 교수님이 해주시는 걸 듣고 스스로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1월에는 이제 작년에 개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독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 인출이 잘 되지 않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교수님으로 이제 신범식 교수님 수업을 선택하게 됐고 또 교수님 수업을 현강으로 듣고 싶어서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차례대로 인강으로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저는 완벽하게 한 번에 개념을 완전 숙지하자라고 목표를 잡기보다 한 주 한 주 올라오는 강의에 맞춰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생명과학이 암기 과목이라 막막할 수 있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암기하는 부분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전략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문제풀이와 또 10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도 계속 개념으로 필기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저만의 공부법은 암기를 위해서 너무 자료를 한 번에 많이 보는 것이 저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메모지를 활용해서 메모지에 제가 암기하고 싶은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을 작성해서 링으로 만들어서 계속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혹은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해당 내용을 카드처럼 계속 확인하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후 암기가 다 된 내용은 폐기하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스티커를 붙이는 등으로 표시를 해서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2차 준비는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원래는 스터디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1차는 스터디를 아예 진행하지 않아서 스터디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서 면접과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했고 또 김태희 교수님의 인강을 들으면서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을 익혀 나갔습니다. 이후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신범식 교수님 강의에서 만났던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이 있기 전까지 40개 정도의 수업 실현을 진행했고 면접 스터디는 온라인으로 구해서 1대1로 일주일에 3번 정도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줌으로도 만나서 진행을 하고 또 수업 실현도 항상 만나서 한 것은 아니고 필수 탐구 같은 경우에 교과서를 보면서 전화를 통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N수 기간 때는 제가 하루에 공부할 양을 잘 잡지 못했고 또 공부할 양이 너무 막대해 보여서 막막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부를 진행할 때는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 공부를 하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를 진행해 주실 때 제 답변 하나하나를 보시고 첨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4줄짜리 문장을 만들어 작성한 것에서 어떠한 부분은 감점 요소인지 잘 작성을 해주시고 그 파일도 저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제가 복습하기에 참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항상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책하지 않고 편안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또 질문을 하고 교수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더 중요한지도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스스로 부족해 보이고 또 자책하는 시기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스스로에게 허용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책하기보다 주변의 선생님들 혹은 강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쉼도 충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